주시 타임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 화학 평형이라고 하면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의 개념 다 기억하시죠? 정반응과 역반응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나요? 정반응과 역반응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합니까? 방향의 반응의 진행 방향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반응이 오른쪽으로 일어나면 정반응이고요. 왼쪽으로 되돌아가면 역반응이에요. 네, 방향으로 그냥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반응이 갔다가 역방향으로 되돌아왔다. 왔다리 갔다리가 된다. 그럼 가역 반응이고, 한 번 갔는데 못 돌아오더라. 가기만 했다. 그럼 비가역이죠. 뭐 자연계에는 가역 반응도 있고 비가역 반응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로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비가역 반응은 딱 4개 나와요. 4개. 그래서 비가역 반응 4개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그 비가역 반응 4개가 여기 왼쪽에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어요. 자, 비가역 반응에 무엇이 있는가? 1번 연소. 근데 여기에 있는 비가역 반응은 다 화학 반응에서의 비가역 반응을 준 것이고, 아까 2시 반에서 비가역 반응이 아는 거 뭐 있냐 했더니 확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산도 따지고 보면 비가역이죠. 왜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으로 확산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학 반응에서의 비가역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의 비가역에 1번 연소. 한 번 불타면 끝이지 뭐, 그죠?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째 중화 반응. 산과 연기를 섞었더니 물이 됐어. 가만히 냅뒀더니 다시 분리되어 산연기가 되더라.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화 반응 대표적인 비가역이고요.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대부분 비가역이에요. 왜냐?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는데 이걸 도로 잡아가지고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근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중에 가장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누구냐면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산에다가 금속 넣으면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날아간 수소 다시 잡아갖고 금속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기체가 발생하는 건 대부분 비가역인데 그 중에서도 금속과 산의 반응이 예시로 제일 많이 나오더라. 기억하시면 되고, 4번째 거 하나 추가해두고 알아두시면 돼요. 앙금 생성. 뭐 앙금의 종류를 묻지는 않겠지만 한 번 앙금이 됐는데 다시 분리되어 되돌아간다. 이렇게는 자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 반응에는 요거 4개 정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나머지 반응들은 다 가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역 반응의 예시에 이런 거 간혹 나와요. 이거 그냥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염화코발트 육수화물. 염화코발트 뭐 하는 데 써요? 물검출 알죠? 물검출? 원래 염화코발트 종이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물에다 이렇게 갖다 대서 적시면 애가 빨개져요. 햇빛에 바짝 말려 도로 파래져요. 다시 적셔 다시 빨개져. 왔다리 갔다리 돼요.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근데 염화코발트 여기 보시면 이게 염화코발트인데, 염화코발트에 점 찍고 UH2라고 돼 있잖아요. 물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염화코발트에 물이 붙은, 쉽게 말하면 그냥 젖은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포함했더니 색이 붉어졌다가 물을 말리니까 파래졌다가 다시 물을 만나면 빨개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기본적으로 양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으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황산구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산구리 무슨 색? 파란색 가루, 그죠? 근데 이 파란색이 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파랑이죠. 원래 이 황산구리 가루를 저 건조기 같은 데다 바짝 말리면 실제로는 흰색이죠, 흰색. 근데 얘를 공기 중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막 흡수를 해요. 도로 파래져요. 또 말려요. 또 하얘져요. 공기 중에 놔두면 또 파래져요. 그러니까 얘 왔다리 갔다리 되죠? 왔다리 갔다리가 되니까 당연히 가역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가역 반응, 석회동굴이죠. 얘는 반응식 자체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 반응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석회암 아닙니까? 탄산칼슘. 우리나라의 석회암이 어디에 많냐고요? 우리나라의 석회암 지대 어디? 강원도. 여기 석회암 되게 많거든요. 거기 지하수가 막 흐르면 이게 지하수 아니겠어? 지하수가 일반적인 물하고 차이점이 뭐냐? 일반적인 물보다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이 녹아있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 물은 무슨 성? 액성이? 산성, 그죠? 탄산. 근데 산성에 이 탄산가스이 잘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막 녹아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탄산수소 칼슘인데 여기 보시면 상태가 수용액이잖아요. 사실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녹아가지고 그 지하수 속에 칼슘 이온하고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렇게 뿅 나눠져 갖고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녹은 부분은 뻥 뚫려서 동굴이 되는 것이고 이게 석회동굴이고 이렇게 안에 녹아있던 이온이 다시 탄산칼슘이 되어 밖으로 나와서 쌓이고 쌓이면 종류석도 되고 바닥에서 석순도 자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되면 석회동굴, 역반응이 진행되면 종류석, 석순 등이 생기는데 이제 진짜 치사하게 문제를 내면 요 앞뒤에 요 반응을 세동물을 뒤집어 놓고 어느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 이 따위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식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때 동굴이 생기고 어느 방향일 때 종류석 석순인지 정도는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가 뭐 다 가역 반응에 속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가역 반응들 왔다리 갔다리 정반응 역반응 하다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평형에 도달하는 걸 배우잖아요. 이런 걸 동적 평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적 평형 3가지 했었던 기억나요? 첫 번째 상평형. 상평형이 뭐냐? 상태 변화가 평형이 되는 거죠. 물 담아놨는데 증발되다가 물론 당연히 밀폐 용기에서만 해야 돼요. 이거 열려 있으면 상평형에 도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열려있으면 계속 한쪽이 더 우세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달 안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만 가능. 밀폐를 시켜놓고 물을 담으면 처음에는 증발이 돼. 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는 더 이상 물이 안 줄어드는 순간이 와. 진짜 증발이 안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증발이 되긴 되는데 수증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우리가 응축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뭐 중학교 때는 응결이라는 표현도 쓰고 액화라는 표현도 쓰고 다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응축이라고 해요.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가 같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이게 상평형이죠. 사실 이 그림도 그림인데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그래프. 이게 속도를 지금 세로축에 표시를 해놨다 이거예요. 시간이 가도 증발 속도는 안 바뀌어요. 계속 일정. 증발은 계속 똑같이 돼. 왜? 증발 속도는 왜 안 변해요? 증발 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은? 증발 속도는 무엇이 결정하길래 일정하게 유지되는가? 아니야. 물론 표면적도 그렇지만 얘는 지금 일정한 표면적에서의 증발이잖아요.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도예요. 온도. 증발 속도는 온도가 결정해요.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어차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응축 속도가 빨라지다가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을 해서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응축 속도는 뭐하고 상관이 있길래 빨라질까요? 응축 속도는 뭐와 관계가 있길래 갈수록 증가하는가? 기체의 양, 수증기의 양. 더 정확하게는 수증기 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거는 화투에서 나오는 표현이라 여기서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나 수증기 압, 수증기의 양이 늘어날수록 응축이 잘 돼요. 그래서 얘는 수증기의 양하고 관련이 있고 얘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놈은 일정, 한 놈은 증가, 나중에는 만나서 평형이 된다. 이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용해평형. 여기 말로만 설명이 돼 있지만 여러분 용해평형 아시잖아요. 물에다가 설탕 아니면 뭐 소금 내가 설탕을 넣어요. 처음엔 잘 녹았어. 나중에 더 이상 안 녹는 순간이 와.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밑에 쌓였어. 진짜 안 녹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계속 녹고 있는데 녹아 있던 설탕이 다시 되돌아 나오는 놈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녹아 들어가면 용해. 녹았다가 다시 나오면 석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졌어. 무슨 평형? 용해 평형인데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안 녹고 있는 게 맞냐? 이거 실험으로 했던 거 기억해요? 진짜 안 녹고 있는 게 맞냐? 나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설탕을 바닥에 쌓일 때까지 넣어요. 겉으로 볼 땐 안 녹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다른 설탕을 넣어요. 방사능 설탕 기억나죠? 방사능 설탕을 집어넣고 기다려요. 이게 정말 녹고 있는 것인가? 만약 정말 용해가 멈춘 거라면 나중에 이 수용액을 조사했을 때 방사능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실제로 수용액 조사해보면 방사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다 녹은 것 같은데 얘를 넣으면 얘는 또 녹고 있는 거예요. 대신 안에 녹아 있었던 일반 설탕이 그만큼토록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 실제로 용해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방사능 설탕이라는 게 결국은 동위원소로 이루어진 설탕이거든요. 내가 방사능 설탕 녹이기 전, 후, 이거 기억나요? 녹이기 전과 후에 이 수용액의 몰농도 변화 있다 없다? 수용액의 몰농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이 들락날락 한다고 용액의 부피가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안에 녹아있는 설탕의 몰수는 고정이에요. 누가 녹고 누가 나오냐의 차이일 뿐 설탕의 양이 변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방사능 설탕 녹인다고 몰농도가 바뀌진 않아요.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은? 저 밀도는 다르다. 밀도는 변하죠. 왜냐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부피가 변하는 건 아닌데 질량은 바뀌죠. 왜냐? 일반 설탕과 동위원소 설탕은 질량수가 달라. 그럼 당연히 분자량이 다르죠. 그러니까 질량은 변하니 밀도는 바뀔 수가 있구나. 변화한다. 설탕 녹이기 전후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잠시만 안 온 친구 카톡 좀 보내고. 됐죠? 이게 용해평형이에요. 그리고 용해평형도 있잖아. 다 썼어요. 용해평형도 그래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용해평형 그래프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증발 속도를 대신 용해 속도로 바꾸면 돼요. 용해 속도도 일정해요. 온도만 일정하는. 용해되는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무엇이 점점 석출되는 속도가 늘어나서 이게 같아지면 평형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어요.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이나 속도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평형이 화학평형인데 사실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은 엄밀하게 말하면 화학변화는 아니잖아요. 물리변화에서의 평형인 것이고 화학반응에서의 평형은 요거 나오죠. NO2와 N2O4의 변화 NO2 적갈색 기체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무색의 N2O4로 바뀌어가요. 내가 이쪽에다가 NO2만 넣었어. 처음에 적갈색이야. 가만히 내비도 지가 알아서 N2O4로 바뀌어. 색깔이 점점 연해지겠죠. 계속 연해져서 무색까지 가요? 안 가죠. 역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연해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 거꾸로도 돼요. 내가 N2O4만 넣었어요. 이번엔 무색의 N2O4. 시간이 흐르면 제가 알아서 NO2로 바뀌어요. 점점 색깔이 진해져? 계속 진해져? 그건 아니죠. 멈추는 순간이 와요. 자, 그러면 지금 평형에 도달했다 이거예요. 평형에 도달했어요. 평형에 도달한 순간 NO2와 N2O4의 몰비는 2대1이다. 맞다 틀리다. 평형에 도달한 순간 NO2와 N2O4 몰비 2대1 아닌 거 알죠? 여기서의 2대1은 무슨 2대1? 반응을 할 때 2대1의 몰비로 반응한다는 거지 반응 끝나고 2대1로 남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럼 반응 끝나고 평형에 도달했어. 이 안에 얘네들의 몰비는 몇 대 몇이냐? 몰라요. 이거는 조건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문제에 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응 몰비가 2대1인 거지 반응 후 남은 게 2대1이 아니다. 그리고 얘 이제 그래프. 여기에 그래프가 이름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올 땐 이걸 안 주죠. A, B로 이렇게 줘요. 그러면 누가 A고 B인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는지 알죠? 얘가 여기부터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만큼 농도가 주는 동안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농도가 늘었어요. 아이코 반응 몰수가 얘가 크네요. 반응 몰비가 큰 놈이 2대1 NO2겠죠.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몰비로 찾으시는 거예요. 꼭 이게 정반응 그래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반응 그래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나 반응에 참여하는지 요 몰비를 구하셔서 A가 뭐고 B가 뭔지 찾으셔야 되고 아까 전에 이거는 잘 나오진 않는데 속도 그래프 같은 경우 상평형이나 용해평형은
하나는 속도가 일정하고 하나는 늘어가고 나중에 평형에 도달을 했잖아. 근데 얘는 좀 달라요. 화학 평형은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나오면 이쪽이 반응 속도예요. 한 놈은 속도가 줄고 한 놈은 속도가 늘어서 나중에 같아져서 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평형, 용해평형은 한 놈은 일정, 한 놈은 증가인데 화학평형은 둘 다 속도가 변해요. 한 놈은 감소, 한 놈은 증가. 그래서 나중에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내가 NO2만 넣었다. 정반응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럼 정반응 속도는 점점 감소. 역반응 속도가 증가. 나중에 같아지면 평형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약간 속도 그래프가 다르게 나와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여기까지 화학 평형은 어려운 거 없죠? 문제도 딱히 안 풀어드려도 될 거예요. 여기는 숙제로 쭉 풀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정리만 하는 것이고. 자, 우리 평형 상수로 가죠. 78페이지. 평형상수 구하는 방식 기억나죠? 평형상수는 K로 표시하고 반응물의 농도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리.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하실 점 1. 평형상수식에서 상태 확인하셔야죠. 무슨 상태는 평형상수식에 안 넣어요. 아이 말을 해. 혼자 알지 말고. 뭐하고 뭐는 평형상수식에 안 넣어. 고하고 액은 안 넣어요. 그죠? 그럼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하고 수용액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하고 수용액이래만 평형상수식에 넣으시고 고액은 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몰수가 아니라 몰 농도로 넣어야 된다는. 네. 그래서 만약에 얘 1몰 있고 1몰 있고 몇 몰 있다. 몰수를 주면 몰수를 그대로 갖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몰 농도니까 이걸 무엇으로 나눠서? 전체 부피로 나눠서. 왜?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의 몰수를 주면 이걸 부피로 나눠서 부피분의 몰수 한 다음 여기에 지수로는 이 자기의 개수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평형상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3번. 평형상수는 무엇에 의하여만 영향을 받는다. 뭐가 바뀌면 평형상수가 바뀌죠? 기억에서 사라졌구만.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압력, 농도 이런 거에 의해서는 평형상수가 안 바뀌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평형상수의 변화가 있는 거였죠. 근데 어차피 온도는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해 줄 거고요. 자, 이 평형상수는 그럼 어디다 갖다 써먹는 겁니까?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거였어요? 내가 이 안에다가 몇 몰씩 집어넣었어. 정반응이 먼저 일어날까? 역반응이 먼저 일어날까? 알고 싶어. 이거 따질 때 쓰는 거죠. 평형상수는 얘네가 반응을 진행해서 예를 들어 그래프를 예시로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그래프를 본다면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 상태에 도달한 순간 여기서는 이제 시간 t2 이후가 되겠죠. 우리가 1단원의 양적 관계 할 때는 사실 반응물 2개 있으면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무조건 반응을 시키잖아요. 다 없어질 때까지. 근데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도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 용기 안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일정한 양으로. 그래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순간 이 평형 상태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평형 상수를 계산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평형 상수를 계산했는데 말이야. 어떤 반응의 평형 상수가 숫자가 겁나게 크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평형 상수가 대빵 커. 뭔 소리예요? 평형 상수가 대빵 커. 분자는 겁나 크고 분모는 겁나 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즉 얘는 어떤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정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는 어떤 반응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평형상수 크기만 봐도.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화학 반응의 평형상수가 겁나 작아. 막 10에 마이너스 몇 제곱 이렇게 나가. 그럼 얘는 뭐냐? 이 수치가 작다고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는 역반응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반응이겠구나. 이렇게 평형상수의 크기만 봐도 일단 대충 얘가 뭘 더 잘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얘 몇 몰 넣었어.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 이거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뭘 써먹어야 되냐? 평형상수와 함께 반응 지수를 구해서 비교를 해야죠.
반응지수는 평형상수랑 식 똑같았던 거 알죠? 식은 같아요. 식은 완전 똑같아. 근데 뭐가 차이야? 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평형에 도달하기 전 초기 농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자, 예시를 한번 들어서 우리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예시를 들어서 풀어볼까요? 305번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뭐. 온도 T의 강철 용기에서 각각 평형에 도달을 이미 했어요. 얘 평형에 도달했어요. 그럼 평형에 도달했어? 아이코 평형상수 구해야지. 자, 반응물의 몰농도. 이거 몰농도란 뜻인 거 알죠? 대괄호. A의 이 지수가 자기의 개수가 자기 지수로 들어가요. 반응물의 몰농도를 분모에 생성물의 몰농도를 분자에 넣은 다음 계산하시면 평형상수가 되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A 0.5몰 그대로 넣으면 안 돼요. 원래는 부피로 나눠서 넣어야 되지만 부피가 1이니까 자, 얘 0.5의 제곱 A 자리에 들어갔어요. B도 1분의 1이지만 그냥 1 그리고 C 1분의 1이니까 1의 제곱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0.5 2분의 1 4분의 1 평형상수가 4가 나오나 봐요. 그쵸? 얘는 평형상수가 4인 어떤 반응이로구나. 일단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두 번째도 평형에 이미 도달한 상태니까 얘의 평형상수를 계산해도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죠. 왜? 온도만 일정하면 평형상수는 같은 거 아니겠어요?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얘로 평형상수를 또 구해요. 식은 똑같아. 대신 부피가 1리터야. 2분의 2 L 제곱 곱하기 2분의 0.5 분의 2분의 X 했을 때 얘도 똑같이 4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구하면 끝나는 건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 그림을 하나 더 줬다 치자고요. 자 그림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얘는 전체 부피 1리터고요. A, B, C가 모두 1몰씩 들었습니다. 자 얘는 정반응이 진행될까요? 역반응이 진행될까요? 이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똑같이 평형상수식에다가 초기 농도를 넣는 거였죠. 부피 어차피 1이니까 1분의 1, 1의 제곱 요 식의 그대로 곱하기 B도 1분의 1, C 1분의 1 아이고 그러면 그냥 1이네. 얘 평형상수는 4인데 Q값은 1이야. 항상 반응지수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싶어? 평형상수를 향하여 가고 싶어. 그럼 나 평형상수 되고 싶은데 평형상수보다 작다? 늘려야지. 분자는 늘리고 분모는 줄여야겠네? 무슨 반응이 우세? 이거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죠? 평형상수가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아. 정반응해야지.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커. 얘가 예를 들어 평형상수가 뭐 한 10쯤 나왔어. 줄여야지. 분자 줄이고 분모 늘리려니까 역반응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거 정반응 일어날지 역반응 일어날지 방향 따질 때 써먹는 거였어요. 이 평형상수는. 그래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의 차이점 어떻게 써먹나? 만 기억하시면 여기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자체는 다 쉬워요. 그리고 반응식이 안 주어진 문제는 당연히 개수 구하신 다음에 계산하셔야 되고 숙제로 푸실 건데 저하고는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우리 87페이지에 318번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반응식은 주었고요. 온도 유지되고 있고요. 가는 초기 상태, 나는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얘네들의 XY 값을 구하면 평형 상수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기억. 이게 무슨 선지예요? 가에서 K분의 반응지수가 1분의 크다. 뭘 구하려는 소리냐? 정반응이 일어날 거니 역반응이 일어날 거니를 지금 구하려는 소리죠. 문제는 이 그림만 보고 이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 것인지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뭘 보고 찾아요? 정이 일어난 건지 역이 일어난 건지 뭘 보고 찾아요? 그죠? 맞아요. B, C의 양을 보고 찾는 거죠. 이게 지금 A, B가 반응물 아니겠어요? C 혼자 생성물이고 그러면 B가 늘면 C가 줄고 C가 늘면 B가 줄고 둘이 반대로 가야 되는 관계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일단. 근데 여기서는
C가 B의 6배나 되는데 여기서는 몇 배밖에 안 돼? 2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C는 어떻게 됐다? 줄었구나. B는 늘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C가 줄고 B가 늘었어? 아이고 무슨 반응이 진행됐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구나. 여기까지는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역반응이 진행됐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어. 그래서 계산 안 해봐도 가에서 평형상수와 반응지수 중 무엇이 컸겠구나. 반응지수가 컸겠구나. 여기까지는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죠. 자, 역반응이 진행되었으니 A, B는 늘었을 거고 C는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나 늘었냐고요. 늘었으니까 늘어난 양이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야 나오죠. 얘는 x-0.3만큼 늘었다고요. 증가니까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B도 늘었죠. B도 역반응 진행됐으니까. B도 얼마나 늘었냐면 y-0.1만큼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C는 줄었다고요. 얘는 역반응이 진행됐으니 여기서 여기를 빼야 감소한 양이 나오는 거죠. 0.6 마이너스 2y 만큼 해서 이게 감소량입니다. 지금. 그럼 결국 요거 대 요거 대 요거가 얘네들의 반응 몰비이자 계수비인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계수비 다 줬네요. 1대 1대2. 그러면 요거 대 요거의 비가 1대2가 나와야 되고 해서 1대2. 그럼 여기서 y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요거 대 요거 y값에서 1대1 하면 x값도 나오겠죠. 그 다음 계산은 알아서 해보실 수 있죠? 어떻게 푸는지는 감이 오시죠? 괜찮아요? 자, 처음에 어떻게 갔어요? 이거 정반응이 일어난 거야? 역반응이 일어난 거야? B, C의 양을 비교해서 아이고 C는 줄고 B는 늘었나 봐. 여기서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거 확인했고 역반응이 일어났으니 얘네는 늘었고 얘는 줄었지? 얘네의 증가한 양, 얘네의 감소한 양을 찾아서 이게 곧 계수비구나. 요거 이용하면 x, y를 다 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평형상수 구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계산은 해보세요. 숙제로 319번 이거 319번은요 풀이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이게 꼭지가 닫혀있는 1번 칸 있잖아요. 얘가 지금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럼 쟤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일단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부피 있겠다, 몰수 있겠다 다 계산이 돼요. 얘 평형상수 계산하시고 꼭지를 열면 평형상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응 지수를 먼저 계산하셔서 꼭지를 열면 정반응이 일어날지 역반응이 일어날지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지를 열면 무엇이 변하는 것 항상 조심. 부피가 2리터로 늘어나는 거 조심하죠. 여기만 있을 때는 부피가 1리터였는데 꼭지를 열어버리면 전체 부피 합쳐져서 2리터가 되는 셈이니 꼭지 열어서 반응지수 구하실 때는 2분의 1, 2분의 2.5, 2분의 0.5를 이용해서 계산해 드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조심하시면 아이고 꼭지 열면은 정반응이 우세하겠다, 역반응이 우세하겠다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꼭지 열어서 얘네들 계수 다 주어져 있으니 정인지 역인지 확인되면 누구 증가 누가 감소 뭐 EX, XX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다시 평형상수 똑같다 해서 계산하시면 끝나요. 요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320번 한번 봅시다. 이게 완자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저기 예전 모의고사 기출에 몇 번 나왔어가지고 응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나만 보니? 이 문제에서 준 힌트가 1, 2는 일단 초기 상태예요. 아직 평형에 도달을 안 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형에 도달한 후 기억값을 나타내는데 기억이 뭐냐면 전체 몰수 분의 A 몰수. 자, 이 표현은 이제 화학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요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를 A의 몰 분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화투에서 내려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화투 여러분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몰 분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전체 기체 몰수 분의 얘가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몰 분율을 줬어요. 그러면 1번 용기는 어느 쪽 반응이 일어날지 감이 온다. 안이 들어있는 게 A, B밖에 없는데 역반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쟤는 무조건 정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정반응을 하면 A는 감소하겠죠. 얼마나? X만큼 줄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X만큼 감소하면 당연히 B도 얼마 감소해요? X만큼 감소죠? 왜?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그럼 C는 얼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X만큼 생기는 거죠. 개수비가 1대 1대 1 아닙니까? 따라오고 있죠? 그럼 반응 후 얘 몇 몰 남아요? E-X. 얘 몇 몰 남아요? E-X. 얘 몇 몰 생겼어요? X. 요 세 개의 몰수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몰비가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였습니까? 그래서 전체 몰수 다 더하면 얼마예요, 이게? X, 4-X. 4-X 분의 A가 2-X. 이 값이 지금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X 값이 나와요. 그럼 X 값이 나오면 얘네들의 평형 농도가 싹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평형상수 계산이 돼요. 부피가 있으니까. 얘의 평형상수랑 요때의 평형상수가 같겠죠. 온도가 같을 때. 문제는 2번이에요. 이놈은 어떻게 A를 구해요? 일단 2번 용기에서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서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 안 되면 어떡함? 이게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이게 역이 될지 정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똑같이 1몰씩 들었고 반응 몰비도 1대1로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든 정반응이 일어나든 반응 후 몰수도 A, B는 같을 거예요. 안 그래요? 똑같이 들었었어. 그리고 같은 몰수대로 반응할 거야. 그럼 반응 후에도 같은 몰수만큼 남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반응 후에 남는 A를 그냥 Y몰 뭐 이렇게 쳐요. 그러면 B도 똑같이 Y몰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이든 역이든 상관없이 얘는 똑같이 남을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때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비를 했을 때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C의 몰수는 몇 몰이 돼야 되냐? 2Y몰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전체 4분의 1의 몰비가 형성되지. 이해됐습니까? 여기서의 접근은 정이냐 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똑같은 몰수가 들었는데 반응도 똑같이 할 거야? 어쨌든 반응 후에 같은 몰수만큼 남겠구나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C는 2Y몰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4분의 1이 되면서 얘를 갖다가 1번에서 구한 평형상수식에 갖다 때려 드시는 거죠. 2분의 Y 곱하기 2분의 Y 곱하기 2분의 2Y 해갖고 평형상수 갖다 놓으면 Y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하, 1대 1로 반응하고 같은 양이 들었으니 반응은 몰수도 같겠구나 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얘는 그 다음에 푸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다음 321번.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만큼 들었었는데 반응을 시켜서 평형에 도달했더니 B분의 A가 2가 됐대요. 그럼 누가 봐도 정반응이 일어난 거야? 역반응이 일어난 거야? 정이? 여기죠. 그죠? 왜냐면 얘네 2배가 안 됐었어요. 근데 2배가 됐대잖아요. A 늘고 B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여기 우세하게 진행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기억 어떻게 비교해요? 초기 상태에서의 밀도. 밀도 어떻게 비교하실 거예요? A 하나에 2B가 생성되는 거니까 B가 2분의 A 아니에요. 오, 훌륭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차피 얘네는 강철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는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 질량을 비교해. 그리고 부피도 주어져 있군요. 문제는 질량이에요. 질량을 알려면 얘네 화학식량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화학식량이 안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치만 A 하나당 B가 2개 생성되는 반응이면서 원래 반응 전후에는 질량이 보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A 하나에 B 2개가 되는데 질량은 똑같은 관계면 화학식량이 2대 1이라는 소리잖아요. A 하나의 분자량이 B의 2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국.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식량비 혹은 몰질량비가 2대 1임을 사실은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그럼 화학식량비 있죠? 그 다음 여기에 몰비 0.3 대 0.4 3대 4죠? 몰비 화학식량비와 몰비 있으니 뭐 나와요? 질량비 나오죠.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2, 3은 6대 1, 4는 4 6대 4 3대 2 얘 질량비 3대 2의 부피비 1대 2니까 부피분의 질량하면 밀도비가 비교가 되는구나. 요렇게 어차피 양쪽의 질량은 보존인데 한 놈에서 두 놈이 되는 관계야. 아이고 분자량비가 2대 1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푸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할만하죠? 하나만 한번 해보죠. 제1번. 자, 조금 아까 본 거랑 식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 하나에서 얘 2개 생기는 관계이니 화학식량비 2대 1을 주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힌트가 A는 농도를 줘놓고 B는 질량 100분율을 줬다는 거야. 이게 뭔 의미예요? 질량 100분율은 뭐 어떻게 써먹는 거예요? 예전에 1단원 할 때 우리 질량 100분율 주는 문제가 이제 간혹 있었죠. 질량 100분율을 줬다는 건 결국 질량 B를 준 거예요. 아니 이 안에 A하고 B밖에 없는데 B의 질량이 80%를 차지하면 A가 당연히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의 질량 100분율은 20%다라는 걸 알려주고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럼 결국 뭘 준 거예요? A와 B의 질량비를 준 거예요. 1대 4. 그지요? 자, 이 안에 A와 B의 질량비는 1대 4. A, B, 질량비 1대 4. 근데 우리는 뭐를 알아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A와 B의 화학식량비를 이미 알았잖아요. 얘 하나에서 얘 2개 나오는 관계니까 분자량비가 2대 1이구나. 따라서 화학식량비가 2대 1임을 알고 있어요. 질량비와 화학식량비가 있으니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몰비가 나오죠. 그럼 몰비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2분의 1 대 1분의 4 1대 8이거든요. AB가.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는 사실 A의 초기 몰 농도를 알아요.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지만 여러분 얘네 강철 용기에 들어있어. 그럼 부피는 어차피 고정이잖아요. 결국 저 몰 농도는 몰수에 비례해요.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부피가 똑같아. 그럼 몰 농도는 몰수의 비례니까 몰비가 1대 8이면 초기 몰 농도 B도 1대 8인 거예요. 그래서 얘의 B의 초기 몰 농도를 준 거예요. 1대 8이라고. 그럼 얘가 0.25니까 얘는 초기 몰 농도가 얼마라는 소리야? 8을 곱하면 2몰 농도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초기 농도가 주어졌으니 뭘 구할 수 있어요? 반응 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질량 100분율을 줬어? 질량 B를 준 거야.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식량비가 나와? 질량비 화학식량비 있으니 몰비 나오지. 몰비 이꼴 몰농도비야. 왜? 어차피 같은 용기에 들었으니까. 부피비는 똑같아. 이해하셨습니까?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얘 2몰 농도, 0.25 몰 농도 들었고 얘네들 평형상수 있으니까 반응지수 구하면 이게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반응이 우세하다. 전 계산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정반응이 우세하다 치면 얘가 X 없어질 때 얘가 2X 생기는 관계니까 평형농도 구해서 평형상수식에 때려 넣어갖고 아이고 몇 몰씩 반응하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도 가능한 것이고 그죠? 비슷한 개념으로 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초기 농도 얘를 몰라 얘를. 이번엔 이걸 몰라요. 하지만 뭐가 주어졌어? 반응지수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얘의 초기 농도 얘의 초기 농도
반응지수 식에 때려 넣으면 2가 나오니까 이거 계산 가능하고. 그럼 얘네들의 몰농도비가 나왔다는 건 몰비를 준 거고. 몰비 있고 화학식량비 있으니 그 다음은 질량비가 나올 것이고. 됐습니까? 할 수 있겠죠? 거꾸로 가면 돼요. 나는. 그럼 X값도 나와요. 풀어볼 수 있겠죠? 괜찮죠?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은 한번 해봐요. 이따가 시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은 제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응용 형태예요. 앞에 건 쉽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제일 짜증나냐면 실린더와 강철 용기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린더는 여기만 실린더야. 여기만. 강철 용기는 여기가 강철 용기예요. 지금은 꼭지로 분리돼 있으므로 따로. 지금 여기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실험은 실린더만. 어이구, C밖에 안 들었는데. 그럼 C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무슨 반응이 진행돼? 역반응이 일단 진행되리라는 건 알겠잖아요. 역반응이 진행되는데 얘가 1몰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A, B 없어요. 역반응할 거예요? 그럼 C가 감소를 하겠죠. 얼마 주는지 모르니까 X 준다고 쳐요. 그러면 얘가 X 줄 때 얘 X 생기고 얘도 X 생겨요. 자, 반응이 끝나요. 반응 후에 얘 X 있고 1-X 남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X를 어떻게 구하죠? 이 문제에 주어진 또 다른 힌트. 자냐? 이 문제에 주어진 또 다른 힌트. 문제 한번 읽어봐요. 여기까지 나왔어. 그 다음은요? 여기. 1몰 부피가 1리터임을 알려주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 이만큼이 생겼는데 이게 총 부피로 4분의 5리터래잖니. 1몰이 1리터면 4분의 5리터면 4분의 5몰이 된 소리죠. 즉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됨? 4분의 5몰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X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1몰 부피 1리터임을 알려줬어? 그럼 부피를 알려줬으면 몰수를 준 거지.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없어지고 4분의 1? X가 4분의 1몰이에요. 얘도 4분의 1몰. 1-X 4분의 3몰. 이게 반응 후 상태예요. 실린더만. 아직 꼭지 열기 전에. 그래서 실린더만 반응을 시켰을 때 요 안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A가 4분의 1몰, B도 4분의 1몰, C는 4분의 3몰이 생긴 상황이에요. 반응 후에.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평형에 1차로 도달을 했잖아요. 여기서 평형 상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평형 상수식을 세우는데 주의할 점. 지금 여기 부피가 얼마예요? 4분의 5리터. 이거 부피 전체 4분의 5리터인 상황이라서 평형상수 구하실 때 4분의 5분의 4분의 1, 4분의 5분의 4분의 1, 4분의 5분의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전체 부피로 나눠서. 그럼 어쨌든 이때 평형상수가 나와요. 그리고 평형상수 구한 후에 뭐예요? 꼭지를 갖다 열어요. 꼭지를 열면 B가 이제 생기니까 A, B, C가 다 있는데 B를 또 집어넣은 셈이잖아요. 평형이 깨져요. 정반응이 진행될지 역반응이 진행될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반응 지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 안에 들어있는 B는 몇 몰? 자, 여기서 이제 압력 힌트. 이게 화투에 옛날에 있었던 내용이라 압력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어차피 물질과 에너지 배우면 압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요. 거기서 강철 용기는 애가 부피가 변할 수 없는 거잖니? 실린더는 이 안에 기체 양이 변하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피가 바뀌지만은 얘는 부피가 변할 수 없이 고정된 용기잖아요. 그럼 봐요. 부피 고정된 용기는요. 이 압력은 내부 기체의 몰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기 1기압에 1몰 있으면 1리터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는 부피가 똑같이 1리터인데 기압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가 이거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체의 몰수는 압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아이고
똑같이 1리터인데 왜 얘는 압력이 5분의 1밖에 안 돼? 아, 몰수가 5분의 1밖에 안 들었구나. 그럼 여기에 1몰 들었었다는 건 여기는 5분의 1몰밖에 안 들어있다는 얘기구나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얘 5분의 1몰 든 거예요. 감오죠. 그러면 꼭지를 여는 순간 이 5분의 1몰이 여기에 섞이면서 B의 총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반응지수식에 때려넣고 평형상수와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어요?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꼭지를 여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총 부피가 바뀌어버려요. 꼭지를 여는 순간 전체 부피가 이제 얼마가 되냐? 여기만 합쳐서 5분의 4리터였던 게 1리터가 합쳐지면서 5분의 4 플러스 1리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의 반응지수를 구할 때는 전체 부피 얼마로 나눠줘서 계산해야 돼? 총 5분의 9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5분의 4분의 5, 아니군요. 4분의 5, 4분의 9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습니까? 콕을 열면 항상 전체 부피가 변화하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몰롱도 집어넣을 때 분모에 나누는 부피의 양이 바뀐다. 요것만 조심. 계산 자체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 약분돼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해되죠? 어떤 식인지. 자, 6번은 제가 왜 집어넣냐면 여기 그 압력 관련 내용이 있어서 지금 넣어드렸어요. 좀 압력에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다 뺐어요. 그거는 지금 하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푸실 수 있는 정도의 문제만 남겨놓은 건데, 얘가 한쪽은 피스톤, 실린더고 한쪽은 강철 용기잖아요. 화학 반응식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실험 1번이 현재 초기 상태란 말이에요. 아직 평형에 도달 안 했어요. 그런데 꼭지를 열고 반응을 시켜서 평형에 도달을 시킬 거다 이거지. 근데 평형에 도달을 한 후 A와 B의 몰비를 계산했더니 이만큼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1번 실험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얘 콕을 열었을 때 일단 정반응이 일어날 건지 역반응이 일어날 건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A는 1기압이에요. 보통 여러분 이 실린더잖아요. 피스톤이 붙어있는 맞다리. 피스톤이 붙어있는 1기압 쪽이 기준이에요. 기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1기압에서 부피가 1리터?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A의 몰수를 예를 들어 N몰 이런 식으로 그냥 잡으시란 얘기죠. 1기압에 1리터를 차지할 때 몰수가 N몰이라면 B는 같은 1리터지만 기압이 2배잖아요. 왜겠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가 2배라는 소리예요. 얘가 N몰 들어있으면 얘는 이 안에 2N몰이 지금 꾸겨져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1리터인데 얘는 1기압밖에 안 되는데 얘는 2기압이 된 거죠. 즉 압력은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N몰 들고 얘가 2N몰 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반응식을 보니 얘는 무조건 정반응이군요. A하고 B밖에 안 넣어줬으니 이제 무조건 정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N몰 있었고 얘가 2N몰 있었는데 정반응 진행이 되면 얘가 예를 들어 M몰 반응한다고 치자 이거예요. 뭐 기호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세요. X, Y, Z로 쓰든. 얘가 M몰 반응하면 얘도 M몰 반응하고 얘는 M몰 생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1대1대1의 개수비를 가졌으니. 그래서 반응이 끝이 나요. 그러면 얘는 N-M몰 남을 것이고 2N-M몰 남을 것이고 이 자식이 N몰 생겼을 거라 이거지. 이 상태가 이제 평형 상태 기준이에요. 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A와 B의 몰수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A가 지금 몇 몰이라고요? N-M N-M 분의 B는 2N-M이죠. 이 값이 지금 3이 나왔어. 이거는 평형 상수가 아니라 그냥 반응 후에 A와 B의 몰 B를 힌트로 준 것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nm 사이에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하나 계산을 해보자고요. 2n-m은 3n-3m. 이항하면 2m은 n이에요. 아, 그러면 n 값을 모두 m으로 변환할 수 있겠구나. 기호 통일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2m몰이 되고요. 얘는 4m몰이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감았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다 m으로 통일돼요. 이게 2m이었고 이게 4m이니 반응 후에는 얘가 몇 몰이 된 거냐? m몰이 된 거고요. 3m몰이 된 것이고요. 얘는 똑같이 m몰. 이렇게 반응 후에 된 거죠. m몰, 3m몰, m몰. 됐습니까? 자, 평형농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평형농도가 반응 후에 평형상수식을 세워보면 다 개수가 1이니까 A몰 농도 곱하기 B몰 농도 분의 C몰 농도. 자,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대체 평형농도일 때 부피는 얼마인 셈이에요? 이걸 다시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1기압 기준 2m몰당 1리터를 차지하는 상황이에요. 2m몰당 1리터. 그죠? 근데 평형에 도달했을 때 총 몇 몰이 나오냐면 5m몰이 나와요. 그럼 2m몰에 1리터면 5m몰이면 부피가 얼마가 되어야 해요? 2.5리터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에 1리터는 고정이죠. 여기 콩 열었으니까 2리터는 고정인 거예요. 다 합쳐서 5m몰이면 부피로 다 합쳐서 2.5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1리터는 고정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부피가 이제 여기로 되는 거예요. 얘가 부피 얼마가 되는 거야? 1리터, 1.5리터 이렇게 합쳐서 총 2.5리터가 되는 거예요. 반응 후에. 이 부피하고 몰수의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콕을 연 후에는 얘도 어차피 다 1기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부피 2.5리터 기준으로 몰농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부피 2.5리터 분의 이 자식이 얼마? m몰. 얘도 2.5리터 분의 3m몰. 얘 2.5리터 분의 C가 m몰. 어차피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평형상수가 3m분의 2.5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1번의 평형상수값 나왔어요. 이제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실린더가 있는 애는 부피를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실험 1에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실린더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 V는 1.5리터인 게 일단 여기까지는 구해진 거예요. 실린더는 강철 용기 빼고 나머지 부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시는 거예요. 2번은 뭐야? 몰수 하나도 안 줬어. 근데 얘가 지금 1리터 2기압. 어머! 1리터 2기압 얘랑 똑같네? 그러면 들어있는 몰수도 같다는 소리죠. 지금 같은 부피의 압력이 같으면. 그래서 여기 4m몰이었잖아요. 얘도 지금 4m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는 얘예요. C의 몰수를 몰라요. 미지수를 또 잡아야 돼. 아, 짜증나. 자, 얘의 미지수는 제가 X몰로 잡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꼭지 열어요. 자, 열면 무슨 반응이 진행되겠어요? 여기죠? A가 없기 때문에 정반응이 안 돼요. 지금 저 상황은. 무조건 여기예요. 그러면 4m몰 X몰 제가 여기다가 반응식을 하나 다시 적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 왔다리 갔다리 C잖아요. 얘가 지금 4m몰에 X몰 들어있는 상황에서 반응을 얼마 하는지 모르니 얘 Y몰 반응했다 치면 역반응 진행될 거잖아요. 얘가 Y몰 생성, 얘도 Y몰 생성이잖아요. 그럼 반응이 끝난 후에 얘 Y몰, 얘 4m 플러스 Y몰, 이 자식이 X 마이너스 Y몰 이렇게 되고 이때 반응 후에 얘네들의 몰을 이용하여 구한 요 값이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몰입니까? 4m 플러스 Y하고 Y예요.
a가 분모죠. y 분의 4m 플러스 y예요. 이게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m과 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면 m과 y를 다 같은 기호로 또 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지수는 x 하나 남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평형상수식에 때려 넣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평형상수가 같다고 놓으시면 나머지 미지수인 x가 나와요. 대신 얘 평형상수식에 때려 넣으실 때 조심하실 점. 총부피가 2L인 거를 이용해서 2분의 몰수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몇 몰인지 똑같이 m을 이용해서 몇 m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1리터인데 얘 4m몰에 2기압이니까 얘 몇 몰이면 몇 기압이구나. 이렇게 비례해서 P값을 구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몰수는 압력의 비례니까. 이해됐습니까? 계산이 좀 짜증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주면 이제 제일 복잡한 유형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제8. 어이구, 아까 봤던 거 나왔다. 몰분율. 앞으로 여러분 여기 문제 푸시다가 몰분율이라는 표현 나오면 뭐 하시면 된다? 전체 기체 몰수분해. 분의 그 해당 기체 몰수의 비율이에요. A의 몰분율 그러면 전체 기체 몰수 분의 A 몰수를 했다는 뜻으로 알아들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응 전이죠. 초기 농도. 이게 지금 초기 상태고 요게 반응이 진행된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어진 힌트. 반응 지수는 있어요. 대신 계수가 하나 없네.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계수부터 구해야 돼요. 계수를 알아야 뭐 반응 지수든 평형 상수든 써먹을 거 아닙니까? 계수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계수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 가의 상태를 기준으로 세모가 3개에서 2개가 세모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잖아요. 세모 하나 마이너스 별은 2개에서 4개가 됐으니 2개 플러스 원은 하나에서 2 됐어요. 플러스 하나 줄고 2 늘었으면 무슨 반응이 우세했겠어요? 여기지, 그죠? C 줄고 A, B 늘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애가 C예요. 이놈이 C로구나. 그리고 늘어날 때도 1대2의 몰비로 늘어났어. 얘가 A로구나. 이놈이 B로구나. 여기까지 해서 확인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요? 평형 상태에서 이제 평형 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를 구하실 때 부피는 V라고 알려줬어요. 이게 모형이잖아요. 이 모형 개수가 2개라고 2몰로 생각하고 계산해도 돼요? 이게 안 되는 관계예요. 얘네는 정확한 몰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몰수를 모르는데. 그래서 요 그림 한 개당 몇 몰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이 가정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요 그림 한 개당 제가 n몰을 의미한다고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평형 상수식을 이제 갖다 때려 넣으시는데 개수가 1, 2, 1이죠. 그러면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의 제곱, C의 몰농도잖아요. 평형 상태 기준으로 제가 식 세워볼게요. A는 그리고 부피도 1 아니에요. V예요, V. 그럼 부피분의 A의 몰수가 얼마냐면 동그라미가 A니까 2개. 하나당 N몰이니까 얘는 지금 2N몰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B도 부피분의 B 몇 개 들었어? 4개. 4N몰인데 이거의 제곱인 거고요. C는 부피분의 몇 개? 2개. 2N. 그럼 어차피 이게 이제 소거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형상수가 얼마야? 16n분의 n제곱분의 v제곱. 이게 얘의 평형상수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얼마래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4n분의
V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니 2V = 4N, 즉 V가 2N이다. 여기서 얘네 관계식이 나와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림 하나당 1몰 그냥 이렇게 잡고 가시면 안 돼. 알겠죠?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 나 상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나의 반응 지수예요. 그럼 나도 식은 같아요. A, 부피, V, 분의 A가 뭐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당 N몰 잡았잖아요. 그리고 B, 부피, V, 분의 별 2개, 2N의 제곱, C, 부피, V, 분의 N개. 맞습니까? N개? 요거 계산하셔가지고 V 자리에 V 대신 2N 집어넣으시면 N 모두 소거되고 반응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얘네는 실제 몰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피도 그렇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아주고 계산하셔야 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보면 그 5번처럼 여기에 부분압력이라는 선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분압력 되게 쉬워요. 예를 들자면 기체 A가 뭐 예를 들어 1몰 들었어. B는 2몰 들고 C도 2몰 들고 이렇게 다 합쳐서 얘가 지금 1기압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A가 가하는 기압과 B가 가하는 기압과 C가 가하는 기압을 다 합쳐서 지금 1기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A만이 가하는 압력은 얼마냐? 이게 A의 부분압력이에요. 그럼 A의 부분압력은 뭐랑 관계있냐? 몰분율. 얘 전체 중에 몇 몰을 차지해요? 5분의 1이잖아요. 전체 5몰 중에 1을 차지하죠? 그럼 기압도 1기압의 5분의 1만큼을 A가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 몰분율의 부분 압력이 비례해요. 그래서 부분 압력을 물어보면 전체 몰수 중에 요만큼 몇 분의 몇 몰을 차지하니까 기압도 얘가 전체의 몇 분의 몇 만큼 주고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요것만 아시면 다 풀고 10번이 압력이 들어가서 조금 까다로운데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이 푸실만 하신 것 같아서 놔뒀어요. 나머지 문제는 괜찮고요.